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SNL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이를 패러디한 것과 한강 작가를 패러디한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죠. 솔직히 두 개를 엮어서 가기는 좀 애매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SNL은 패러디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쿠팡 플레이로 넘어가면서 성역 없는 패러디 묘사를 보여주면서 되게 짤도 많이 돌고 화제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뭐 최근에 화제됐던 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미니진 기자회견 하자마자 그것도 패러디하고, 최근에 방시혁이랑 과즙세연 미국에서 걸어다니는 것도 그것도 육즙세연이라고 해서 패러디하고, SNL이 뭐 방시혁 편을 드냐 미니진 편을 드냐 이것보다는 SNL은 지금 성역 없이 화제가 된 밈과 캐릭터는 전부 다 따라하는 추세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크게 잡음은 없다가 약간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다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왜냐? 웃겼으니까. 코미디의 목적은 웃음이에요. 코미디는 웃기면 성공한 거고 못 웃기면 실패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웃기면 된다라는 게 선이 훨씬 더 높죠. 미국에서 코미디의 소재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건드리지도 못할 죽음, 불치병, 시한부, 종교, 정말 건드리지도 못할 것들에 대해서 성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건드려요. 세고 맵게. 근데 그게 애초에 서양의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는 굉장히 웃기다고 하는데, 이제 그 정서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도 틀을 깨려고 하는 듯한 시도가 많이 보이고 있죠. SNL도 어쩌면 한국에서 나왔던 예능들 중에서는 그러한 시도로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코미디의 목적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럼 웃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친구랑 정말 심각하게 싸웠다가도 그래도 이 친구랑 절연을 할 건 아니고 다시 풀릴 때, 내 연인이랑 싸웠다가도 가족이랑 싸웠다가도 이게 풀릴 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웃기면 그 분위기가 사르르 녹는 그런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은 그렇게 되게 강력한 거거든요. 웃음이라는 거는 죽음에 대한 것, 뭐 시한부에 대한 것.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미국 코미디언 중에 앤서니 젠슬닉이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암 환자들 앞에서 암에 대한 코미디를 하고, 지미카라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9.11 테러를 가지고도 코미디를 해요. 한국이었으면 거의 매장을 당했을 정도의 수위로 코미디를 하는데, 미국의 정서는 무엇이냐면 코미디언의 위치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코미디언은 애초에 광대인 거야. 그 스테이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주장이 아니라 웃기기 위한 일종의 연극으로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NL도 우리나라 예능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강력하게 패러디나 풍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SNL을 최근에 잘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정치인들을 만나서 무거운 거를 좀 풍자하고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코너를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SNL에서 여태까지 패러디한 거는 대부분이 이제 연예계에 관한 거였죠. 영화의 캐릭터, 미니진과 방시혁 같은 일도 연예계에 관한 거니까 대중들의 일종의 합의가 있었어요. 연예인은 애초에 대중 앞에 나와서 자신을 컨텐츠로 팔고 2차 생성이 되고 그렇게 짤이 돌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이가 국정감사 나온 걸 흉내낸 거에 대해선 팬들이 화났죠. 버니즈 팬들이. 솔직한 생각에 전 국정감사에 이거를 다룬 거 자체가 맞나 싶거든요. 한이랑 셀카 찍었던 인물이 하나오션 사장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아무것도 시정하지 않아가지고 불려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한노위에서 한이를 다룬 건데 한이는 잘못이 없죠. 아니, 한국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데 정부가 부르면 와야지. 오는 게 맞죠. 부른 국회의원이 무슨 생각이었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람들이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굳이 한강 작가라는 개인을 패러디해서 한강 작가가 누군가를 웃기려고 혹은 주목을 받으려고 스스로가 바이럴을 타려고 하시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노벨상을 타고 국제적인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잔치 같은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큰 기자회견도 하고 싶지 않고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 정도? 작은 인터뷰 정도만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소란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신 분인데 굳이 한강 작가의 뭐 말투나 이런 거를 패러디하면서까지 웃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웃음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몰라요. 정말 심각한 장례식에서도 누가 뭐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와서 웃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못된 웃음이 있잖아요. 웃기긴 한데 속으로 이거 가지고 웃어도 되나? 라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웃음의 틀이 훨씬 더 높은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낮긴 하지만, 근데 공통적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패러디를 보면서 조금 불편했던 거는 매스미디어가 정치권이나 아니면 애초에 동종업계인 연예계나 아니면 건드리지 못할 것을 웃음을 위해서 건드려서 코미디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건데, 건드리지 못할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이 사회의 세태를 웃음으로 꼬집는 것도 아니라 한강 작가의 단순한 말투와 행동, 그것을 그냥 웃음의 소재로 써버리면 이거는 그냥 사람 갖고 놀리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 화제가 됐던 허성태 BJ 흉내내는 거나 박지환 배우가 남자 아이돌 흉내낸 거나 그런 스테레오타입적인 거를 가져와서 패러디하고 웃기는 거는 모두가 다 웃을 수가 있는데, 매스미디어가 개인을,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화제가 되지를 않기를 원하는 개인을 가지고 와서 그냥 웃음의 소재로 써버리면 결국 코미디는 눈치인데 못 웃기면 실패한 거거든요. 못 웃기면 코미디는 실패한 거. 그래서 코미디는 멋있는 거예요. 그 줄을 타는 거야.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야. SNL은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죠. 사과할 것까지인지는 잘 모르겠고 방향성을 다시 잡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김하영이랑 지혜은 인스타 가서 막 악플 달고 하는 것도 너무 추악한 문화인 것 같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SNL이 앞으로 또 뭐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하고, 제일 좋은 건 웃기면 좋은 거죠. 많이 웃기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